다원교육 화학강사 한규명입니다. 학생들은 또는 인터넷에서 화상고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다원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화학을 가장 재밌고 가장 심도 깊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또 자부하려고 노력하는 강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화학을 배우기 시작해야죠. 배우면 알고 안 배우면 모르니까요. 문제는 배워도 잘 모르는 학생들입니다. 제가 다원에서 영재반에 주로 윗반을 맡습니다. 다원에서는 강사로 살아남기도 좀 힘들어요. 저는 쭉 오래 살아남았죠. 수업을 하다 보면 윗반 애들은 화학 원투뿐만 아니라 일반화, 화학올림피아드 금은상 대상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수업하다 보면 배움 같은 선생님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지 않을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난다. 다 까먹었다고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몇 학생들은 선생님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날 걸. 진짜 재미없었어요. 그냥 했어요. 이런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시작을 했는데 학생들의 실수, 잘못되면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건 약간 부모님들의 선택적인 실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맨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학원이나 강사한테 물어봅니다. 이 수업 우리에게 도움이 되나요? 쉽게 말해서 좋은 데 가나요? 서울대 가나요? 이런 거죠. 그죠? 그럼 학원에서 화려한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이거 들으면 좋고요. 이건 해야하면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은 데 가고 화려하게 제시해 줘요. 하지만 그게 학생들한테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원에서 400~500명이 화원을 시작한다고 하죠. 400~500명. 그럼 1년 뒤에 화학올림피아드 상 나오는 건 50명에서 100명 정도예요. 그럼 80~90%가 학생한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에게 이게 맞는 수업이냐를 누구한테 물어본다?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학생들 알아요. 엄마, 이 수업 재밌어요. 이 수업 좀 계속 들어야 되겠어요. 모르겠다고요? 그거는 학생들이 선행이 너무 빠르거나 좋은 선생 수업을 안 들어봐서 그래요. 적당한 선행 속도고 머리가 있는 학생이면 수업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 수업 괜찮은 거래, 들어봐. 재미없죠. 그럼 학생들이 잘 못 따라가죠. 그러면 어머님들이 걱정할 때 데스크나 선생님이 연락을 하죠. 원래 그런 거예요, 어머님. 하지만 해두면 좋아요. 어차피 해야 돼요.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들은 힘들어 하는데 이건 누구를 위한 상담이고 누구를 위한 관리일까요? 이건 부모님의 안심이에요. 단지. 학생들은 어려워하지만 부모님들은 원래 그런 거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래. 선택의 후회를 없게끔 관리를 해주죠. 하지만 이 관리가 왜 필요할까요? 학생이 만약에 재밌게 듣고 있다면 엄마 재밌어. 엄마 끊지 마 이거. 이런 소리가 나와요. 선생이나 학원의 관리가 필요 없어요. 왜요? 재밌게 듣고 있으니까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관리가 필요할까? 제가 관리를 안 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어떤 강사한테 물어봐 주세요. 어떤 강사한테. 우리 애 관리 잘해주나요? 우리 애 꼼꼼하게 해주나요? 아니요? 라고 하는 강사는 없어요. 다 해준대죠. 하지만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학생 그 수업 자녀분한테 물을 때 애야 이 수업 재밌니? 그럼 학생은 대답하죠. 강사는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수업을 들은 학생은 엄마 재미없어, 엄마 재밌어, 엄마 해야 돼, 엄마 싫어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수업이 학생한테 맞나를 봐야 돼요. 그럼 저는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반대로. 학생의 목표가 뭔가? 부모님의 전략은 무엇인가? 제가 고3도 많이 가르치는데 고3 지금도 1등급을 가르치고 있는데 화학 때문에 서울대 못 갔다는 친구는 제가 강사 20년 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다 국영수 때문에 서울대를 못 가지. 선생님 저 화학을 못 해가지고 화학 2 개인 선택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영재고 가고 그런 애 하나도 없습니다. 다 국영수가 문제지. 화학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친구는 없어요. 그럼 화학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없는. 수학도 힘들고 물리도 힘들죠? 그럼 화학은 재밌어요. 왜요? 수학도 재밌게 하고 물리도 재밌게 하는 애들이 화학도 재밌게 하는 거예요. 수학 힘들고 물리 힘들죠? 수학, 물리에 더 신경 쓰세요. 화학은 즐겁게 보내시면 충분합니다. 전략, 어떤 걸 전략이라고 하냐? 자, 미원 문제입니다. 지식적인 거예요.
고르시오예요. 많은 지식을 아냐를 물어봅니다. 저희 나라 수능 문제는 약간 문장 해석이 필요합니다. 틀린 거를 찾아요. 반대예요. 또 우리나라 문제가 되게 많이 어렵다는 건 아시죠? 영어 자체, 영어 수업 자체도 어려우니까요. 그럼 저희 나라 올림피아드 문제. 제 자랑 같지만 미월 40년 정도 시작됐는데 40년 정도 시험을 봤는데 미월은 제가 인터넷에 40년치를 번역해서 올려놨어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 미월은 제 거를 번역한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실력은 뭐 자부합니다. 자, 제 자랑이었습니다. 화학 올림피아드는 이렇게 지식적인 거 한 40문제에다가 수능 스타일도 한 20-30문제가 섞여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올림피아드는 지식적인 걸 보는 거지만 수능에서 저희가 고등학교 때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도 이 화학을 응용할 수 있게끔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응용, 문장 해석, 이해, 독해 이런 것도 추가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 나라 화학 문제가 조금 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화학원 투합 일반화까지 해서 1년 정도 하면 이런 걸 공부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1년 뒤에는 영재고라는 걸 공부할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가장 어렵다는 서울영재학교 문제입니다. 문제 밑을 보세요. 좀 다르죠? 어떻게 해요? 설명하시오, 구하시오, 서술하시오. 그죠? 가장 쉽다는 인천영재학교 문제입니다. 비교하여 그리고 그 이유를 쓰시오. 가장 이쁘게 화학 문제가 세련되게 나온다는 한과영입니다. 단계로 나눠 설명하시오. 다르죠? 다르죠? 그럼 이거를 저희가 화학 올림피아드처럼 지식적인 거, 수능처럼 틀린 거 찾는 문장 해석력, 영재고처럼 이런 서술력, 이거를 다 따로 공부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나면 있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10개 배워요. 그럼 그 다음 날은 10개 까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개 배워야죠. 그럼 20개 까먹습니다. 그럼 30개 배운다고요? 또 까먹어요. 중요한 건 뭘까요? 기초를 닦아서 가지를 치는 거예요. 응용할 수 있게끔. 한과의 문제 있죠? 이건 끓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10년 전에는 뭐가 나왔냐? 어느 점을 설명하시오 얘기 나왔어요. 그럼 학생들 어떻게 설명할까요? 학생들한테 제가 많이 물어봅니다. 이건 화학올림피아드 금은 대상찬회 하는 애들도 제가 물어봐요. 제 수업을 안 들었던 애들한테. 어느 점이 뭐야? 라고 하면 어느 점이요? 끓는 점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어느 점, 녹는 점이 나왔고 이게 이번엔 끓음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식적으로 그냥 끓음은 뭐다 하는 애들은 생각이 없어요. 다양한 예로 이거를 진짜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은 많이 한 게 뭐냐? 많은 문제를 봐서 눈에 익은 거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익은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작년 문제가 뭐였냐면 많이 아시는 거예요. 초등학생들도. 얼음에 소금을 넣습니다. 그 어느 점이 내려가요. 얼음에 소금을 집어넣으면 어느 점이 내려가요. 이걸 어느 점 내림 현상이라고 하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얼음에 소금을 넣었더니 어느 점이 내려간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어느 점 내림 현상 때문이다. 답답하죠. 그런 현상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라고 하면 어느 점 내림 현상이다 하지. 객관식 단답형 고르는 문제에서는 많이 해봤으니까. 얼음에 소금을 넣었을 때 어느 점이 내려가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설명을 못하죠.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맨 처음에 뭐부터? 어느 점이 왜 내려가는 것부터 정확히 알고 있는 친구들은 맞췄겠죠. 그죠? 공부라는 건 많은 거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했지만 안 까먹는 걸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제 수업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 수업은 암기가 없습니다. 저도 화학원 고등학교 때 배웠죠. 고등학교 때. 저는 좀 나이가 있으니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런 상황은 안 했으니까요. 주교표 안 외우면 저야 뭐 좀 외웠죠. 근데 딴 친구들은 한 20개 외우는데 10개 못 외우면 10대. 남학생들 막 맞붙자고. 하나 틀리면 한 대씩. 그죠? 다 그렇게 배운 친구들 많았습니다. 저희 때. 하지만 저는 매년 금상 나오지만 저는 여태까지 주결표 외우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화학은 외우는 게 아닙니다. 설명이에요. 저절로 알게 돼요. 저절로 알게 돼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쭉 저기부터 여기까지 쭉 해서 판서 수업 많이 지식을 배웠다 바로 까먹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물리 잘하는 애들이 있죠? 물리, 역학. 역학 공식을 많이 알아야지 역학을 잘할까요? 아니에요. 역학 많은 공식 없습니다. 물리 선생님도 얘기합니다. F는 mn 있으면 충분하다고요. 그죠?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으로 응용을 하는 거예요. 기본으로 다양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 많이 해요. 그럼 저는 그걸 다 설명해줘요. 그건 간단하게 이거야. 그건 간단하게 이거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간단한 거야. 복잡하게 설명하면 그건 화학이 잘못된 거야. 화학은 정말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강사 역할은 그겁니다. 사물을 단순하게 이해시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암기가 없고요. 과도한 필기도 없어요. 그거 필기요? 노트 정리된 거 줍니다. 그죠? 거기 잘 돼 있어요. 하이탑 있죠? 오, 두껍습니다. 안 돼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기본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을. 제 수업을 한다고 하면 어떤 학생이 저한테 맞냐? 수학 물리를 굉장히 잘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뭔가 직관력. 스스로 하는 아이들. 그럼 제 수업을 들으면 제가 요령을 알려줘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쫙 해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예를 들고 그런 훈련을 하죠. 그래서 저한테 수업 들은 애들은 영재고 수업 같은 걸 들을 경우에 영재고 수업을 들으면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로 풀어봤더니 문제 접근이 좀 스타일이 달라서 좀 잘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저한테 안 배우는 친구들은 영재고 스타일 문제를 딱 주면 선생님 뭔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화학 문제인데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모르겠고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건 기본이 안 됐다. 기본이 돼 있으면 선생님 뜻은 알겠지만 이걸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응용해야 되는지 당연히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꼬개내죠. 학생이 정말 제대로 알고 있나. 그죠? 그거를 판별하는 거예요. 정말 알고 있는지 들었던 것인지를 판별하는 게 영재고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화학 원투에서 화학 올림피아드까지 가는데 그걸 왜 할까요? 화학 원투를 했을 때 필요한 거는 기본적으로는 고등이, 내신이에요. 이거는 영재고 과목뿐만 아니라 고등에서도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화학 원투를 하면 고등 내신도 하고 영재고 시험 보기 위한 기초도 하고 영재고 대비 심화도 하고 거기 들어가서 그죠? 내신도 잘 나오고 이 모든 거를 다 하면 좋겠죠. 그죠? 그럼 제가 그 모든 거를 저는 능력 부족이라 못합니다. 못해요. 그렇게 다 많이 하려고 하죠? 다 까먹습니다. 다 까먹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뭘까요? 기본이에요. 그래서 학생에 따라서 화1의 기본이 잘 잡힌 애들은 화2로 가고 화2까지 기본이 잘 된 애들은 일반화까지 가고 일반화까지 기본이 잘 돼 있는 애들은 마지막으로 문제풀이 화월 때 한두 달은 그 스타일의 문제풀이 응용을 하는 거예요. 문제풀이 적응을 하는 거죠. 근데 화원이 잘 안 된다. 화원에서 그만두셔야 돼요. 화원 반 정도 나갔다 잘 안 된다. 그만두셔야 돼요. 왜요? 국영수해야죠. 화학 원이 어렵다고 하면 그 친구는 물리원도 대충 하고 있는 경향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대 화학 국영수 물리만 잘해도 서울대 갑니다. 이해되시겠죠? 의대 걱정 마세요. 3학년 때까지 화학 원투하면 돼요. 3학년 때까지 제대로 한다고 하면 1학년 때 너무 급하게 초등학교 때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한 번만 제대로 돌면 되는데 어머님들이 화학 원투를 제대로 안 들어오니까 또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또 하는 거예요. 제가 화학 원투를 가르쳐보면 대부분의 상 나오는 애들은 화학 원투를 처음 하는 애들이 대부분 상이 나옵니다. 걔네들도 여러 바퀴 돌아요. 어떻게 해요? 화학 원투를 8개월 정도에 끝납니다. 4개월. 그럼 일반학이 4, 5개월 됩니다. 이게 화학 원투를 다시 하는 심화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 파이널 들어가요. 파이널 들어가면 다시 한 달 정도 복습이 또 돼요. 그죠? 마지막 3, 4일 있죠? 마지막 3, 4일 때
또 한 번 전체적으로 훑어요. 빠르게. 이렇게 서너 번이 화학 원투를 여러 번 도는 거예요. 그런데 학원에서 속이죠. 화학 원투 한 번 가야 돼요? 어려워. 어차피 다시 갈 거예요. 그렇게 다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시 가는 거 의미 없어요. 두 번 하죠? 또 까먹어. 그럼 또 세 번 할 거라고요? 화학원 가다가 어려우면 중단. 화학원 반 가다도 중단하셔도 돼요. 화학원이 제대로 이해된 애들은 화투까지 가고, 화투까지 이해된 애들이 일반학하면서 한 바퀴 돌면서 다시 하는 거지. 화학원 투를 초육 때 한 번, 중1 때 한 번, 중2 때 한 번. 시간 낭비다. 시간 낭비예요. 국영수 하세요. 제가 하는 거는 기초를 쌓는 거예요. 기초를 쌓아서 다른 것도 할 수 있게끔 기본. 어머님들은 장기, 단기적인 전략을 세우시는 거예요. 장기 전략이 영재구나 의대라고 생각하시면 단기 전략은 뭐냐? 어떤 수업이 화학원, 어떤 수업이 우리 아이가 수학, 물리가 지겨운데 화학은 재밌게, 그리고 나중에도 안 까먹게. 그죠? 어머니는 장기하고 단기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장기적으로 이거 의대 가려면 화학원투 2바퀴는 해야 된대. 아니에요. 어머님들의 전략을 굳은 심지. 화학 안 해도 된대. 제가 화학 선생이잖아요. 화학 안 해도 된대. 대신 국영수만 잘하면 된대. 그리고 물리 잘하면 좋대. 영재고 할 때 화학? 국영수만 잘하면 된대. 물리만 잘하면 된대. 물리 잘하는 애가 화학을 못할 수가 없어요. 물리 잘하는 애가 화학이 지겹다, 재미없다.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물리 잘하는 애들이 화학 오죠? 너무 쉽다고 합니다. 너무 쉽고 너무 재밌다고 해요. 왜요? 물리는 여태까지 많은 공식을 풀어줬는데 화학은 많은 걸 설명해 주니까요. 다 이런 거래. 선생님. 엄청 재미합니다. 배꼽 잡고 웃습니다. 수업 시간. 제가 말씀드리죠. 다원뿐만이 전국에서 가장 즐겁고 가장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영재고 수업할 때도 대상자리도 제가 중학교 거 질문하면 대답을 잘 못해요. 중학교 걸 질문해도 중등 1학년, 2학년, 3학년. 왜요? 그 친구도 많은 문제를 풀었지만 아는 게 아니라 들었던 거죠. 정확히 설명을 못해요. 이해되시겠어요? 다원에서 화학 강사로 살아남기 힘듭니다. 영재반은 저만 살아남고 있습니다. 화학 올림피아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올은 제가 거의 다 번역해서 인터넷에 올렸고요. 그 다음에 또 제 자랑 같지만 다원에서는 올림피아드는 저 말고도 유명한 선생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한 10여 명밖에 제 수업을 안 들었어요. 10여 명밖에. 조금 부모님들이 왜 그러신지 제 수업 들으면 좋은데 그 부모님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니까. 재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서 올해까지 가르친 애들은 올해 화오를 받고, 그죠? 근데 이상하게 받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작년에서 작년까지 화오를 가르친 애들이 10명 정도 넘는데 그 중에 저는 애들이 작더라도 일반학을 다 끌고 갔어요. 6명을 일반학을 끌고 왔어. 그 중에 걔네들이 이제 재작년, 작년 2학년 돼서 화오 시험을 받고 3학년이 돼서 올해 영재고에 들어가겠죠. 그 중에 3학년이 4명이었는데 4명 중에 2명은 인천하고 한국 들어갔고요. 인천하고 한국. 한 명은 의대 준비한다고 영재고를 보지 않았어요. 한 명은 4명이었는데 한 명은 영재고를 준비하는데 좀 잘 안 됐습니다. 이렇게 3학년이 2학년이 그 당시 1, 2학년이었죠. 그런데 한 학년 유예가 있었어요. 얘는 화학올림피아드 상이 있었는데 상이 있는데 이상하게 자기 딴에는 분명히 물리는 재미인데 화학이 재미없어서 화학을 하나도 모르겠다고 자꾸 얘기를 한 거예요. 여학생인데. 그래서 제가 화학원을 원투를 다시 일반화까지 가르쳤어요. 이 친구는 영재고는 안 되고 한성과고 들어갔어요. 영재고는 안 되고 한성과고. 화학이 너무 안 된다 해서 영재고 시험을 포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화학 원투 일반화까지 가르치면서 한성과고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학년 밑에 초육에서 중1이었죠. 이 친구들은 형하고 누나들하고 같이 듣는다고 재밌다고 이제 들었죠. 재밌다고 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 2학년 된 거죠. 이제 내년에 이제 3학년이 되니까 이 친구는 이제 다원 영재 대반 들어왔죠. 이 6명에서 알 수 있는 게 저한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저한테 오는 애들이 주로 똑똑한데 나름 하려고 하고 부모님도 시킬 의지가 있는데 화학원 수업을 들어봤더니 여전히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좀 들어봤죠. 너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수업을 온 거예요. 화학 1부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반화까지 나갔죠. 그래서 어떻게? 이 친구들이 못한다고요? 인천영재학교, 한국영재학교, 한성과학을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는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화학을 잘할 자질이 있는데 너무 재미없게 배우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저한테 오면 굉장히 재미있고 쉽게 공부를 해요. 저게 화학이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화학을 남들하고 똑같이 가르치는 건 저는 잘 못해요. 저는 아이들한테 화학은 이게 화학이다. 이렇게 화학 공부를 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라. 그러면 화학 공부 필요 없다. 학교에서 듣기만, 고등학교 때 듣기만 해도 충분하다. 왜요? 화학하는 공부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되시겠습니까? 하면 너무 무리해서 이 수업 들으면 좋대. 이걸 해야 돼. 해야 된대. 너 힘들지만 참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즐겁고 깊이 있는 수업 저한테 보내세요. 단 제 수업은 약간 이해력과 집중력이 높은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좀 상위권 애들이 좀 잘 맡아요. 그래서 다원에서 영재대학원 할 때 좀 유해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화학을 잘할 자질이 있는데 화학을 없어 했던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보내세요. 정말 자질이 없는데 이 학생들을 재밌게 가르치는 재주는 그건 저도 좀 더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